가치 저장 수단 이해해야 되거든요.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해하려면은 가치 저장 수단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게 생소하죠. 이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구체화시키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잘 해볼게요. 어쨌든 다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은 다 그릇이에요. 그릇. 인간도 그릇이고 물질도 그릇이고 이제 뭐를 담고 있는 그릇이냐면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이 세상은 다 에너지잖아요. 그죠? 물리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건 다 에너지로 이루어져요. 같은 단위 에너지로. 절대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태만 바꿔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는 진리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핑핑 노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이제 뭐 복지 시스템이든지 간에 나의 이 편함을 누군가는 에너지를 이제 대고 있는 거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원시 시대가 있으면은 야만인들이 있어요. 이 수렵 생활에 막 가가지고 동물들 사냥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부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부자가 되려면은 남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다 먹고 살기 빠듯하면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고도 남는 에너지랑 시간이 있어서 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그걸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다 같이 뭐냐면은 이 노동 효율이 아주 안 좋잖아요. 창 들고 다니면서, 창도 없죠. 돌멩이 들고 다니면서 막 사냥해서 잡아먹고 이래야 되니까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저기 책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뭐 달리는 인간인가? 사냥감 하나 잡으려면은 가가지고 이제 그때 돌멩이밖에 없을 때는 죽어라고 계속 달려가가지고 동물을 쫓아요. 그럼 인간은 지구력이 좋으니까 동물들이 지칠 때까지 죽어라고 하루 종일 쫓아가가지고 지치면 가서 돌로 쳐서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냥하고 나면은 퍼져서 이제 자는 거죠. 이거를 뭔가 본격적으로 개량하기 시작한 게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농사예요, 농사. 농사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인간이 눈앞에 있는 이 사냥물만 쫓는 게 아니고 드디어 눈에 안 보이는 걸 쫓기 시작한 거예요. 길 가다가 봤더니 과일 같은 거 흘려놨던 게 그래서 뭐가 막 자라가지고 과일이 막 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 거죠. 뭐냐면 과일 씨 같은 걸 뿌려놓으면은 여기다가 물 주고 잘 관리하면은 나중에 이게 더 큰 열매를 맺는구나.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거에 쓰는 게 아니고 땅에다가 투사를 계속해요. 여기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더니 이게 1년 있다가 내가 다 먹고 나서도 남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요. 그걸 이제 잉여농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부자의 개념이 생깁니다. 남는 에너지, 드디어 뭔가를 저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남는 농산물을 어디에다가 보통 저장을 해요? 토기에다 저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땅바닥에 던져놓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해 두는 것. 부자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노동 효율을 일단 올려야 돼. 같은 시간 대비 남들보다 더 뭔가 생산성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 그게 1번. 두 번째 뭐냐면은 그거를 가치 저장 수단. 톡이라는 거는 가치를 저장하는 어떤 용기, 수단이에요. 이 안에 저장하는 것, 요거예요. 요게 이제 부자가 되는 딱 순서예요. 다시 정리하면 1번 노동률을 올린다. 2번 가치 저장 수단 하나에 저장한다. 이걸 현대사회로 딱 대입을 해보면은 노동은 우리 노동이죠. 노동을 해가지고 뭘 받아요? 돈을 받잖아요. 돈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수단을 딱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어디 저장하는 거냐면은 은행,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비트코인 이런 데 저장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착각을 하고 주식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식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돈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저축, 저장을 하는 개념인데 현대사회 사람들이 다들 세뇌당하고 이 엉망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돈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농사를 해서 곡물을 딱 수확을 했어요. 썩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기 안에 저장을 빨리 해야 돼요. 이 성실한 농부라면. 돈은 문제가 뭐냐면은 눈으로 봤을 때 안 썩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불어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뭔가를 저장해 놓으면은 거기 내 손이 안 들어가면 그게 자동으로 불어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불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안에 썩고 있는 걸까요? 안에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게 뭐가 썩는 건 돈 자체가 썩는 게 아니고 가치가 썩고 있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거는 매년 계속 찍어내요. 예를 들어서 이 은행에다가 돈을 1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놈들이 한 10만 원만 남겨놓고 90만 원을 돈놀이를 하잖아요. 90만 원을 돈놀이를 하면은 돈은 또 한 바퀴 돌아서 은행으로 또 들어와요. 그럼 90만 원에서 9만 원 남겨놓고 또 돈놀이를 해요. 그럼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은 선생님이 은행에 딱 100만 원만 갖다 놓으면은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돈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보통 어디로 저장되냐면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돈 풀면은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돈을 풀어놓으면은 갑자기 없는 데서 뭔가를 생산해냈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에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놔. 처음에는 받아서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임대료로 10배로 토해내야 돼요. 화폐가 만드는 이 착각인데,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딱 넣어놓는다. 이자 3% 받아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는 1년에 몇 프로 정도 빠지냐면은 한 7%에서 10% 빠져, 공식적으로. 이건 제가 낸 통계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고용노동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럼 7에서 10% 빠지면은 은행에 그냥 넣어놓으면은 4%에서 7%가 썩는 거예요. 가치가. 썩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치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를 찾는 거예요. 최대한 안 썩는 그릇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아주 선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만든 나의 에너지를 이거를 훼손되지 않게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되게 좋은 일인데 다들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공격을 당해요. 마치 뭐냐면은 그냥 은행에 저장해 놓으면은 좋은 사람, 욕심이 없는 착한 사람이라고 은근한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넣으면은 투기꾼,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야 너도 일하지 마. 마치 뭐냐면은 이 회사에서 다 일 안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네가 열심히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이 현대사에서 만들어진 눈에 안 보이는 집단 최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최대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를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화폐라는 건 정부에서 찍어내는데 정부의 결국에 통제력을 늘리려면 화폐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화폐 사용을 장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저장 수단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치저장 수단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가치저장 수단은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가치저장 수단은 뭐냐면은 자기 몸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가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노동 효율을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을 돈이랑 물질로만 보면은 부자가 절대 못 돼요.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사기당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거지예요? 거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 기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명예가 또 있잖아요. 명예도 돈이거든요. 명예랑 돈을 같이 가질 수 없다는 의미는 명예는 돈으로 치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백종원 망했잖아요. 왜냐면 명예를 갖고서 돈 벌려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두 개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한국 와가지고 막 울면서 질질 짜면서 유튜브를 막 찍어요. 저 사기당했어요. 그럼 이제 저기 FM 코리아에 있는 형님들이 막 슈퍼챗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부자가 된다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것 자체도 뭐냐면은 내 자산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고대에는 사냥감만 쫓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공장 가서 돈 벌려고 안 하잖아요. 당장 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남들한테 필요할 만한 거를 빨리 담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돈으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가치저장 수단의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제일 일단은 1번이에요. 그리고 왜냐면은 나라는 거는 주식회사랑 똑같아요. 나라는 건 1인 회사거든요. 나는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 친구들은 누굴 위해 살아요? 본인들 위해 살잖아. 주식회사는 누굴 위해 살아요? 본인들 위해 살잖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가치저장 수단이지만 가족도 가치저장 수단이에요. 가족이라는 걸 자꾸 무슨 희생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가족 만드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 감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나이 먹고 나서. 혼자 늙어 죽은 노인들은 쓸쓸하게 고독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정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뭔가 남들한테 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걸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은 가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옛날에는 자식들이 뭐냐면 가족 부양까지 했었죠. 부모님까지. 그래서 이제 문화권마다 뭐냐면 자꾸 효에 대한 문화가 꼭 남아서 전승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족 시스템을 계속 돌려야지만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 나를 부양을 못할 때 그거를 다시 자식이 부양을 하고 그 자식도 또 자식을 낳아서 또 부양되는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현대사에서 연금이나 보험 개념으로 바꾼 거죠. 이게 결국 가치저장 수단은 인간도 되고 사람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결국에 제일 먼저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라는 가치저장 수단 안에 뭔가를 빨리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가 사업해서 돈 벌었다. 야 너는 뭐 운 좋아서 사업해서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 안에 뭔가 남한테 필요로 할 만한 거를 저장을 잘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모든 지식이든 아니면 뭐 사업 테크닉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운동을 해서 몸이 좋든지 간에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다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돈도 잘 벌죠. 그렇게 노동 효율을 올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을 저장해 놓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장의 개념은
내가 넣어놓고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냐면 주식 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죠. 그냥 뭐 공부한다고 뭐냐면 하루 종일 거기 시간 막 때려붓고 있어요. 그거는 저장이 아니에요, 저장. 그러니까 그거는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헛거리. 그러니까 주식 개별 종목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으로 항상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평균 수익률은 이론상 무조건 0%가 나와요. 왜냐면 누가 벌었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니까. 근데 왜 수익률이 나오냐? 화폐가 찍어내니까. 7%에서 10%가 찍어내니까 평균 이 자산 수익률이 7%에서 1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을 할 거면은 그냥 ETF 넣어놓고 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뭐냐면 자기 노동 가치를 올리고 딴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금융사에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꾸 매매를 하게 만드는, 주식해서 누가 돈 엄청 벌었다, 이거 하면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하우스랑 똑같아요. 그냥 하우스예요. 금융사들 돈 많이 벌죠. 근데 금융사는 걔네들은 생산을 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뭔가 물건 만드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번 돈 다 누구 돈이겠어? 주식하는 사람들 돈이죠. 근데 왜 그 판에서 그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기를 쳐요. 금융사에서는 뭐냐면, 야, 코스피가 100에서 2600까지 갔으니까 부동산이 100에서 1000으로 10배 갈 동안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들이 훨씬 많다, 26배 갔다라고 사기치는데, 그거 주식으로 돈 번 거 아니에요. 사업으로 번 거예요. 사업해서 주식 상장해서 백조만처럼 자기가 들고 있던 사람들, 그거 사업으로 번 돈이지 주식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한번 통계가 나왔었는데 1년에 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뭐 거의 뭐 20%도 안 돼요. 직장인 정도 버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장해놓고 그냥 끝. 우상향하는 거는 어쨌든 돈이 풀리는 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지 주식 갖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부동산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가치정 수단을 이해하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부자는 못 돼요, 절대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적, 물질적으로 부자는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에서는 부자 못 돼요. 그거는 그냥 확실해요. 화폐라는 그릇 안에 부동산이란 거대한 그릇이 있어요. 또 주식이란 거대한 그릇이 있어요. 그 안에 계속 화폐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용기는 점점 커져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ETF 넣어서 수익률을 7% 봤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있는 사람도 7%가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순위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돈 종이 액수는 늘어나는데 내 부의 순위는 딱히 바뀌는 게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보다는 격차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100억, 1000억씩 벌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화폐가 자꾸 찍어낼수록. 이걸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유일하게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그것만이 뭐냐면 내 가치를 높여서 이걸로 뚫어보는 방법만이 남들보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헛짓거리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일단은.